천년 바이킹의 후예들이 룬 문자를 버리고 동양 문자를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스톡홀름 고대사학회 대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단의 선토르 에릭손 교수의 충격적인 제안 때문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토르 에릭손 웁살라 대학교의 전설적인 바이킹 연구가 30년간 룬문자야말로 게르만족이 세계에 선사한 최고의 유산이라고 외쳐온 북유럽학에 살아있는 전설 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바이킹 사가를 표기했을 때 일어난 기적을 보십시오. 천년 전 조상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옵니다. 이것이 룬 문자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대강당 뒤편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장이었죠. 에릭슨 교수, 정신이 나갔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지만 토르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더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한글이야말로 바이킹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지금 북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혁명적 선언, 그 놀라운 배경을 공개합니다. 저는 토르 에릭손입니다. 웁살라 대학교 고대 북유럽학과 교수죠. 제 연구실은 웁살라 대성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룬스톤 탁본들이 걸려있고 바이킹 시대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책장에는 제가 쓴 룬문자의 신비 시리즈가 1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빼곡히 꽂혀 있죠. 30년간 제가 주장해온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룬문자는 게르만족의 영혼이자 바이킹 정신의 결정체다. 오딘의 지혜가 담긴 24개 룬문자 각각이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이킹들이 이 문자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용맹한 모험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룬문자가 단순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각 룬은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어요. 쉼표 FEHU, 는 재물, 쉼표 URUG, 는 힘, 쉼표 THURISAG, 는 거인을 의미하죠. 학생들이 경건한 표정으로 필기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현대인도 룬문자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죠. 룬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니까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새로 도착한 아이슬란드 사가 원본을 펼쳤습니다. 13세기에 기록된 에길의 사가였죠. 양피지에 새겨진 룬문자들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룬이 여러 개 있고 단어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죠. 문맥을 통해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방식이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신비로움이야말로 룬문자의 매력이지. 창밖으로 웁살라의 고풍스러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바이킹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여전히 고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룬문자보다 완벽한 문자는 없다고. 이것이야말로 북유럽인의 정체성이라고. 주말이면 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손녀 프레야를 만나는 날은 더욱 특별하죠. 15살 프레야는 요즘 한창 역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취미가 생겼어요. 바이킹 코스프레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스톡홀름 중세축제가 있어요. 프레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 바이킹 공주 역할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아들 부부는 말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프레야는 국제학교에 다닙니다. 평소에도 역사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정도가 심했죠. 그래, 좋은 취미네. 저는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룬문자 목걸이도 차고 가려무나. 그런데 프레야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한글? 그게 뭐니?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한국 문자요. 바이킹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한국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이킹과 한국 문자가 무슨 상관이 있니? 언니가 그러는데 한글로 바이킹 이름을 쓰면 정말 멋있대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프레야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 바이킹 이름 프레야 토르스도티르를 한글로 써봤어요. 종이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합된 문자였죠.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레야 바이킹에게는 눈문자가 있잖니. 왜 굳이 동양 문자를? 하지만 할아버지 한글이 훨씬 쉬워요. 프레야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룬문자는 배우기 어려운데 한글은 하루면 기본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룬문자는 신들의 문자란다. 쉽게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예요. 프레야가 고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래서 바이킹 이름도 정확한 발음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 할아버지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룬문자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룬문자도 그런 건 아닌데. 같은 소리를 여러 룬으로 쓸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프레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룬문자를 처음 배울 때는 1년이 걸렸는데 다음 주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스톡홀름 중세축제에 갔습니다. 프레야의 바이킹 코스프레를 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한글이라는 게 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감라스탄 광장은 중세 복장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바이킹 전사, 공주, 상인들이 곳곳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죠. 프레야를 찾았습니다. 정말 근사한 바이킹 공주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목에 걸린 명찰이 이상했습니다. 룬문자가 아니라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프레야가 달려왔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제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명찰을 차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 관광객들이 그 명찰을 보고 정확히 이름을 읽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르 스도티르. 한 한국인 관광객이 프레야의 명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멋진 이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룬문자였다면 한국인이 읽을 수 없었을 텐데 한글로 쓰니까 읽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한국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프레야 할아버지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레야가 한글을 정말 빨리 배워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쓰인 바이킹 이름 목록이었어요. 교수님도 바이킹 이름을 한글로 써드릴까요? 제 이름은 토르 에릭손인데요. 지연 씨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여기요. 토르 에릭손이에요. 저는 그 글자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간단한 모양들의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이름의 발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티읕은 혀가 이를 막는 모양, 오는 입이 동그랗게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거울처럼 입 모양을 흉내내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토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의 모양이 그 글자와 비슷했습니다. 놀랍네요. 룬문자는 그런 체계가 없는데 그때 또 다른 관광객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인 할아버지였어요. 저도 한글로 제 이름 써주세요. 지연 씨가 금세 써줬습니다. 일본인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와, 일본어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되네요.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스웨덴어도 일본어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니 이 문자로 모든 언어를 쓸 수 있나요? 네. 한글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룬문자로는 스웨덴어도 정확히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모든 언어를 정확히 쓸 수 있다니. 프레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 배워보세요. 정말 쉬워요. 글쎄.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룬문자만 연구해온 제가 동양 문자를 배운다니.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글 생각이 났어요. 결국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훈민정음, 세종대왕.
점점 더 놀라운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글의 창제 과정이었습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바이킹 시대에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제 이유였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백성을 위해서 만든 문자라니. 룬문자는 주로 왕과 귀족들만 사용했는데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는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기역 소리를 낼 때 혀 모양이 그 글자와 비슷했습니다. 룬문자와 비교해봤습니다. 쉼표 THORN, 은 왜 그런 모양일까요? 가시를 뜻한다고 하지만 발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했어요. 모음체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음은 천지인을 본떴다. 은 하늘, 은 땅, 이는 사람. 철학과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계였습니다. 바이킹의 우주관도 복잡했지만 이렇게 문자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예는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수록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조합 원리가 혁신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 한이라는 글자에 히읗, 아, 니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키읔 문자는 어떨까요? 선형적으로 나열할 뿐이었어요. 소어라고 쓰면 4개 문자가 일렬로 늘어선 것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면 거센 소리가 되는 체계. 기역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음성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니. 반면 룬문자는 어떨까요?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는 눈들 사이에 체계적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각각 따로 외워야 할 뿐이었어요.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룬문자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단어 구분이 애매한 것, 현대 스웨덴어의 미묘한 발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쓰는 대로 읽힌다는 것이었어요. 표음 문자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웁살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0년간 신봉해온 룬문자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극권 키루나에서 사미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글을 활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미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스웨덴어만 사용하고 고령자들만 사미어를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직접 키루나로 향했습니다. 24시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미족 문화센터에는 80세 할머니 안나 마리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미어만 사용해왔는데 최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한글을 배우시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줬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사미어를 한글로 쓰면 정확한 발음이 보존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미어에는 스웨덴어나 노르웨이어에 없는 독특한 소리들이 많아요. 라틴 문자로는 정확히 표기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글로는 모든 사미어 소리를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사미어 양음 AHCCI, 아버지라는 단어를 라틴 문자로는 대략적으로만 쓸 수 있었는데 한글로는 정확한 발음이 표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시연해 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사미어 동화를 읽어주는 것이었어요. 옛날 옛적에 술록을 키우는 사미족이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어만 아는 젊은 사미족들이 할머니의 한글 읽기를 듣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12세 소년 닐스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정확한 표기 덕분에 사미어의 원래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조상의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글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이 한글로는 유창하게 사미어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사미어를 라틴 문자로 쓰려면 너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소리는 아예 쓸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제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정확히 쓸 수 있어요. 할머니는 평생 간직해온 전래동화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곰과 술록 이야기, 오로라의 전설, 샤먼의 예언. 사라져가는 사미족의 문화유산이 한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조상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룬문자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글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날 밤 키루나의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써봤어요. 오늘 나는 문자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다.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생명력이다. 한글이 바로 그런 문자다. 키루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웁살라 대학에서 한글을 이용한 바이킹사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토르, 정신이 나갔나? 고고학과 올손 교수가 말했습니다. 30년간 룬문자를 연구해온 자네가 동양 문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글로 바이킹 사가를 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학장은 회의적이었지만 허가해줬습니다. 1개월만 해보게. 성과가 없으면 중단하는 걸로. 프로젝트는 간단했습니다. 고대 아이슬란드어로 기록된 에길의 사가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룬문자 원본에서는 애매했던 발음들이 한글로는 명확하게 표현되었어요. 예를 들어 쏜양음, 오알, 알, 토르, 나는 이름. 룬문자로는 로 쓰는데 정확한 발음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토르로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고대 아이슬란드어 수업에서 애를 먹던 학생들이 한글 표기본을 보고는 술술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정말 1000년 전 이야기인가요? 학생 에밀리가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어제 쓴 이야기 같아요. 2주 후 더욱 극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킹사가 읽기 체험이었어요. 참가자 50명 중 절반은 룬문자 원본을, 절반은 한글 표기본을 읽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룬문자 그룹 30분 후 이해도 15%, 한글 그룹 30분 후 이해도 85%. 룬문자로는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을 한글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75세 스벤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바이킹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룬문자로는 읽을 수 없었는데 한글로는 조상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와요. 프로젝트 3주차에는 더 대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글로 새로운 바이킹 사가를 창작해보는 것이었어요. 현대의 바이킹이라면 어떤 모험을 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이 한글로 현대적 바이킹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바이킹, 환경을 보호하는 바이킹, 디지털 세계의 바이킹. 한글의 표현력 덕분에 고대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요. 룬문자로는 현대적 개념을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어떤 아이디어든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1개월 후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장을 비롯해 모든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한글을 이용한 바이킹 사가 연구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1000년 전 조상들의 목소리를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바이킹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반대파 교수들도 점차 침묵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마침내 학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르 교수의 프로젝트를 정식 연구과제로 승인합니다. 한글 바이킹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레야에게 전화했습니다. 프레야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단다. 한글로 바이킹 문화를 되살리는 일이야. 와, 정말요? 할아버지도 이제 한글의 힘을 알게 되셨네요. 그래, 내가 옳았어. 한글은 정말 위대한 문자야.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 노벨상 위원회였어요. 에릭손 교수님, 특별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학 작품의 노벨문학상 후보 자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작가가 아닌 다른 나라 작가가 한글로 쓴 작품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었어요. 그 작가는 아이슬란드의 젊은 시인 비올은 올라프손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아이슬란드 사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사시를 한글로 썼어요. 왜 한글로 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슬란드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한글뿐이었습니다. 비오른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고대 발음을 정확히 재현하려면 한글이 필수였어요. 그의 작품 신들의 마지막 노래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1000년 전 아이슬란드의 숨결이 한글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시면 됩니다. 2주면 충분해요. 2주예요? 설마. 직접 해보시죠. 저는 노벨상 위원회 12명을 대상으로 한글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평균 연령 65세의 노학자들이 한글을 배우는 장면은 역사적이었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84세 문학 교수가 1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이런. 정말 쉽군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위원들은 비오른의 작품을 한글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번역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 있어요.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한글의 음성적 특성이 고대 북유럽의 온유를 완벽하게 살려냈군요. 다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2주 후 위원회에서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학 작품도 노벨문학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학의 가치는 언어가 아닌 내용과 표현력에 있습니다. 한글은 그 표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뛰어난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노벨상이 동양 문자의 가치를 공식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작가들이 한글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의 소설가, 덴마크의 시인, 핀란드의 극작가. 그들은 모두 한글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해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새로운 창작 도구입니다. 노르웨이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어의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처음이에요. 6개월 후 비올은 올라프손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품으로는 최초였어요. 시상식에서 그가 한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과 한글을 세계에 알려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이 작품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저는 TV로 시상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문자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글로는 가능했던 거예요. 노벨문학상 사건 이후 북유럽 전체가 한글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글을 제2문자로 지정했어요. 모든 공공기관에 한글 안내판이 설치되고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더 대담한 실험이 펼쳐졌습니다. 피오르드 관광지에 한글로 쓰인 시비 10일을 설치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글시를 읽으며 북유럽의 자연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레고가 한글 블록을 출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에서 한글을 배우는 독특한 교육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차가운 머리로 한글을 깨닫는다는 슬로건으로 유명해졌어요.
아이슬란드에서는 고대 사가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는 대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킹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교육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북유럽 각국에서 한글을 배운 난독증 아이들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웨덴의 8세 소년 에릭은 평생 글을 읽지 못했는데 한글을 배운 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에릭슨 교수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북유럽 한글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생 룬문자만 연구했던 제가 한글의 전도사가 된 것이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이킹 한글 사전 편찬이었습니다. 고대 북유럽어의 모든 단어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사전이 완성되자 전 세계 바이킹 연구가 혁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가만 읽을 수 있었던 룬문자 비석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새로 발견된 바이킹 유적지의 룬석을 한글로 해독했는데 기존 학설을 뒤엎는 내용이었어요.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시기가 기존보다 100년 더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정확한 해독 능력 덕분에 가능한 발견이었어요. 그의 말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에릭슨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북유럽에 실현하셨습니다. 한글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답사에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보물입니다. 저는 단지 그 가치를 북유럽에 전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공로는 600년 전 백성을 위해 이 위대한 문자를 만드신 세종대왕님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경복궁에서였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북유럽 5개국 대사들과 함께 한글로 된 평화선언문을 낭독한 것이었어요. 한글로 하나 된 북유럽은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3년 후 북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거리에서는 한글 간판이 스웨덴어와 나란히 빛나고 웁살라 대학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오슬로 피오르드에는 한글시가 새겨진 바위가 관광 명소가 되었고 코펜하겐 인어공주상 옆에는 한글로 쓰인 안데르센 동화비가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녀 프레야는 이제 한글로 바이킹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 눈에서 한글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프레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룬문자를 버리게 되어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룬문자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다만 이제 한글이라는 더 나은 도구로 그 정신을 전하는 것뿐이지.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 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한글로 새로운 모험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